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이스플러스 성형외과의 이사비나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동안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동안성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동안성형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눈 위 처짐, 그 다음에 눈 불룩한 눈, 그리고 이런 심술보나 팔자주름 같은 그런 것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이 사실 뭐 눈이겠죠. 눈이 가장 많기도 하고 비율적으로도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눈 처짐이 시작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쌍꺼풀도 많이 덮이고 전보다 눈 뜨기도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눈 밑에가 안 생겼던 지방이 좀 불룩하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좀 수술 플랜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눈과 눈썹 사이 뭐 이런 길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등등등 많은데, 눈과 눈썹 사이가 되게 가까우신 분들은 사실 상안검 수술이라든지 눈썹 파 거상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주로 이마 거상술, 이마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상안검이라든지 눈썹 파 거상술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조금씩 플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거랑 좀 추가적으로 같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막상 나는 상안검만 딱 하고 싶어 라고 와서 봤는데 하고 나니까 눈 밑 불룩함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눈 아래 위를 생각을 같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어쨌든 결국 눈 밑 수술도 좀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하시게 되면 리프팅, 이런 얼굴형이 조금 나이 들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원래 생겼었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점점 삼각형 모양으로 터지게 되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실리프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니 거상, 그러니까 반거상이라고 해서 살짝 절개가 들어가면서 실도 같이 넣어주는 이런 시술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이제 귀 앞부터 뒤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절개를 하는 완전 안면 거상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뭐 되게 겁이 많고 회복 기간도 좀 무섭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실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이라도 이런 유지 기간을 좀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피부 처짐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니 거상이라고 하는 병원마다 조금씩 불리는 이름은 다를 텐데요. 약간의 절개가 들어가는 시술도 요즘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개가 들어가는 미니 거상이라든지 뭐 완전 거상,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복 기간인데요. 나는 회복 기간이 정말 빨라야 되고 많이 안 부었으면 좋겠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싶고 뭐 이렇다, 그리고 병원에 자주 와서 관리를 받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인데 사실은 뭐 흉터를 가장 먼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는 뭐 한 달째 가장 흉이 최고적으로 안 좋은 시점이죠.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3주에서 5주 사이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그때는 막 흉사도 튀어오르는 게 보이고 막 붉고 그런 흉들이 좀 많이 보이실 수 있는데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서 거의 이제 하얗게 거의 좀 흔적만 남는 정도로 거의 눈에 좀 안 띄어요. 그래서 뭐 켈로이드성 피부라든지 뭐 비후성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크게 흉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런 회복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수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리프팅 같은 경우 저희는 이쪽 하반이 굉장히 안 부어요. 원장님이 이제 실 넣는 방향이 다른 원장님들이랑 완전 반대 방향으로 넣으시거든요. 보통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당기시는데 저희 원장님은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당기시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하반은 저희 정말 안 붓고요. 대신에 이쪽에 실이 보이는 관자놀이 쪽은 약간 부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는 정도로 되게 붓기는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미니 거상, 그러니까 약간의 절개가 들어가는 그런 시술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붓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붓고, 그리고 뭐 안면 거상, 완전 그 페이스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박리되는 부분도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층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실이라든지 그냥 실만 넣는 거나 단순하게 그냥 조그만한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붓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상 같은 경우에는 뭐 멍이라든지 붓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정도는 조금 부어 있으신 것 같고요. 미니 거상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그리고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정도만 지나면 거의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술들은 언제 치료를 와야 되냐, 이것도 진짜 질문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간호사 선생님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치료 일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간호사분께 보겠습니다. 일어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페이스 플러스의 수술방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아, 저랑 동갑이시죠, 유일하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실장님과 동갑인 간호사입니다. 혹시 그 저희가 동안성형이라고 하는 수술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눈 아래 위, 그 다음에 리프팅이나 지방이식 같은 그렇죠.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치료는 혹시 언제 오셔야 돼요? 눈 같은 경우는 위아래는 며칠 때 한 번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째 실밥을 뽑습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절개로 해서 구멍만 뚫기 때문에 따로 와서 소독할 필요는 없으시고 원장님 경과 한번 보고 그러고 끝나는 게 실 리프팅이고, 사실 거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조금 치료 과정이 조금 다른데 최대는 2주까지 치료를 하는 그러한 경우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출연할 수 있으면 또 출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치료 일정까지 동안성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제발!